두 번째, 이 식상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가 인성도 그렇고 식상도 그렇고 문제가 뭐죠? 둘 다 관성을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제가 왜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냐면 결국 이 관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지켜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통용되는 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맞다, 맞지 않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보편적인 언어를 거스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편중돼 있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보편적인 말들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다수가 있고 그게 아닌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식상이 지나치게 강한 경우는 명리에서는 모세자왕이라고 하는데 일간이 너무 약한데 일간 대비해서 식상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식상 같은 경우는 인성에 비해서는 기능이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를 돌보기도 하고 애정을 주기도 하고 인성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요소이기는 하나 우리를 지속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이런 요소도 있고 어떤 이 과정 자체를 느리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식상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식상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그냥 딱 하고 때리는 것과 같은 거, 그냥 뼈가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성이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서서히 내가 먹는 물에 락스를 한 방울씩 타서 나를 서서히 죽게 만드는 뭐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식상은 바로 그냥 심장 어택을 해서 한 방에 뭔가 나를 죽이는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식상은 좀 심플한데 식상이라는 것은 비겁이 생한 것이죠. 이게 식상이에요. 인성이 비겁에게 전달이 되고 비겁이 식상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것입니다. 식상이라는 것은 비겁이 생한 것이 되니까 일간이 생한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행동한 행위의 첫 번째 결과가 식상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인 첫 번째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직접 행동을 해서 드러나는 어떤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여러분들이 못하는 이 어려움을 내가 만들어냈어. 나를 보아라. 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식상이 뭔가 이렇게 파이팅 넘치면서 막 에너지 넘치게 자기가 막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 되게 막 귀엽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 모습이 되게 의연하기도 하고 뭔가 늠름하고 의젓해 보여요. 그래서 식상이 일간을 통해서 잘 발현되면 나의 노력과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이 대단히 좋은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재주라든지 재능을 발휘하기가 되게 좋아집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 빌런 편이죠. 그러니까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만 강한 경우는 뭐냐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잘된 결과 이상적인 모습을 희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그냥 잘된 것 같은 모습만을 동경하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피아노 잘 치는 막 피아니스트가 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막 그런 걸 꿈꾸고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사실 나는 도레미도 못 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로 보여지냐면 무언가 일을 함께 하거나 시켰을 때 일간이 약한 식상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할 줄 알아?" 하면 진짜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네. 할 줄 알아요. 열심히 해 볼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막 이런 의욕적인 모습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옛날 회사 같은 데서는 이런 직원들이 오면 되게 믿음직스러워요. 말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되게 의욕적으로 보이고 '참 이번에 신입사원은 잘 뽑았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일간이 약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복사를 한 장 해 오라고 했더니 이것저것 실수를 해서 한 150장 정도를 왔다 갔다 계속 뽑으면서 막 하는데 열심히 막 땀 흘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해 바쁘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잠깐 뭐 하나 뽑아 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그냥 딴 사람한테 시켰으면 한 1 분이면 끝날 거를 막 1 시간을 막 이것저것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뭔가 하지만 그래도 뭔가 괜찮아 보여. 파이팅해. 그러니까 뭔가 응원해주고 싶어. 근데 막 걔가 실수하는 거 가지고 또 약간 뭐라고 하면은 갑자기 스스로 막 자신감이 없어하거나 우울해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측은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냥 경험이 약간 부족해서 못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니까 조금만 경험치를 쌓아주면 얘는 대단히 잘할 것 같아. 에이스야. 그러니까 공채 중에서도 보면은 원래 똘똘한 애가 있고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막 이 친구를 좀 도와주고 좀 잘 직장에 적응하게 해주고 싶어. 막 에너지를 막 주고 싶어. 그리고 막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막 너 힘든 거 없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파이팅을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다 보면 어느새 이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꾸 나한테 의존을 하고, 의존하는 영역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한테 막 저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 결제는 어떻게 해요? 이 메일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팀장님 이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이건 어떻게 해요? 계속 사소한 것까지 팀장님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막 온갖 거를 다 물어보는 거야. 모든 부분에서 나한테 너무 의존적이야. 제발 이런 건 너가 알아서 좀 해라고 얘기하면 또 약간 시무룩해서 우울하고 막 구석에 꽁에 있어. 또 너무 짠하잖아. 에너지는 넘치는 친구가. 괜히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뭔가 비에 젖은 버려진 강아지처럼 어깨를 이렇게 훌쩍훌쩍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근데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거든. 자기한테 주어진 되게 사소한 일도 계속 물어보고 확인받고 진행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차가 낮거나 주니어일 때는 뭐 어리버리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뭐 2, 3년 아니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빌런의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게 인성의 문제가 알면서 미루거나 삐대는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은 문제를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는 용기 같은 걸 갖추게 만든다고 하면은 되게 많이 개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안 넣는 법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나아질 수 있어. 근데 인성은 알면서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정도까진 돼. 식상은 몰라서 못한 거예요. 왜 모르냐면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일간이 식상이라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 거잖아. 근데 제가 또 그래서 왜 식상이 이런 모습을 보일까를 되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따져보면 얘네가 직접 실행하면서 부딪혀서 이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바로 잡으면 됐는데, 어렸을 때 이걸 그때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작 자기가 나이를 먹어서 뭔가 부딪혀서 해야 할 때 실행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연차가 좀 많이 됐는데 식상에 문제가 생긴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혼자 노베이스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못해. 근데 이제 이런 애들한테 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해봐라고 하면 그거는 잘해. 그 잘한다는 건 따라서 잘 만들어. 딱 거기까지야. 자기가 일을 하는 건 아니야. 비슷한 레퍼런스대로 무언가를 만들어 오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렸을 때 더 혹독하게 컸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그렇잖아요. 식상이라는 게 일간이 식상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식상이 강하다는 건 내가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높다라는 게 아니라 이상이 높은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눈이 높아. 그러니까 이 식상이 발달한 친구들 보면 취향이 고상해. 얘네들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개성 있고, 특히나 좀 단가가 많이 드는 취향이라든지 돈이 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감각을. 근데 이걸 스스로 영위할 능력 자체는 안 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 그러면 내 취향은 높은데 내가 이걸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적다라는 것은 자기 만족도라든지 어떤 자신감이 부족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부서지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이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인성이나 식상이나 얘네들이 마음이 사실은 되게 약한 거예요. 병들기 쉬운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거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대단히 뭔가 능력이 있다 아니면 매력을 느끼거나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의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의 어떤 보호나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하라고 하면은 되게 대답을 잘하고 평소에는 명랑하고 막 쾌활해 보이는데 조금 난이도 있거나 어려운 일 같은 걸 시키면 되게 우울해하고 지쳐해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떨어져. 문제를 지속적으로 물어뜯으면서 이렇게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처음에 막 이 의욕이만,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일을 한다고 치면 100이 있으면 2주짜리 일이 있으면 이 100을 2주 동안 나눠서 써야 되잖아.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강한 애들은 첫날 의욕으로 100을 다 때려놓고 다음날부터는 0인 거야. 근데 이제 에너지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나머지 2주 동안 시간 동안 진도도 안 나가고. 그래서 2주 뒤에 뭐 했나 가져와 보면은 첫날 1일차에 끌적거렸던 거 하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또 혼나겠지. 혼나고 나면 또 자신감이 떨어져. 이거 너무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뭔가 잘못 훈육을 시켜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손이 많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강한 사람이 상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끼고 다니면서 얘네들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해당하는 그런 일 잘하는 친구들이 없으면 그 조직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